대현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봄, 즉 3월과 5월 사이에 숭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숭어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길목에 그물을 치고 있다가 숭어가 나타나면 동력이 없는 어선 6척을 이용해서 그물을 들어올려 포획하는 이른바 육소망장이라고 하는 전통 조업 방식. 네, 이 조업 방식을 고집하는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가덕도입니다. 가덕도는 육질이 단단한 대구라고 하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과거 부산에서는 가장 큰 섬이었지만 지금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부산 강서구와 차로로 연결되어 있는 섬 아닌 섬입니다. 자, 요즘 이 가덕도라는 곳, 이 해산물로 유명한 가덕도가 뜨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늘리는 대신에 확장하는 방안 대신에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가덕도, 이곳에 신공항을 세운다는 이 사안은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경남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동남권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초대형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투입되는 이 사업,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탓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형 사업을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혈안입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또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런 정치적 계산까지 염두에 두고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하지만 국제공항 유치라는 가덕도의 꿈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에는 백지화됐다가 이제 와서 다시 기사회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김해와 밀양 그리고 가덕도 등 세 곳을 놓고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사이에서 이른바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는 다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재추진되게 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프랑스 전문기업이 실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김해, 밀양, 가덕도 등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 김해공항을 확대 재편하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기로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납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듬해였던 2018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광역 단체장,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이 됩니다. 이들 광역단체들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 부산, 울산, 경남 TF를 구성하는데 새로운 공항 입지를 검토할 것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 건의이지 사실은 국토부를 상대로 한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현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합니다. 검증위는 현 김해공항 확장에 큰 문제가 없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지금의 소소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 보고서의 막바지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위의 결정은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 백지화를 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없음에도 2056년, 지금부터 36년 뒤에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회개한 논리를 폈습니다. 검증위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8일 일부 검증위원들은 정부에 이용당했다.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면서 부실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앞서 진행된 프랑스 전문기관 실사 결과
김해공항보다 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증위원으로 활동한 일부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쪽에 있는 섬, 태풍의 길목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경제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부산, 울산, 경남 신공항 TF 태스크포스 팀에서 또 정치권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가덕도 신공항 안건을 띄우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4조 원이면 충분한 이 신공항 건설이 가덕도로 입지가 바뀔 경우에는 최소 10조 원, 인접한 곳에 인프라까지 합치면 많게는 100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인천국제공항이 착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단계부터 5단계 공사가 쭉 진행되고 있고 아직 5단계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업에 5단계까지 들어가는 투입되는 사업비만 약 25조 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철도, 고속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비용,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이 공항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돈,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공항에 들어서면 도로와 철도는 물론이고 호텔, 그리고 주변의 택지 개발, 줄줄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또 불편한 사실들이 등장하죠. 온갖 이권을 빼먹는 부정부패가 싹트게 마련입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공항 건설 비용만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는 얘기일 뿐, 이 공항이 건설이 완공되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 SOC, 또 주민 보상, 두말할 나위 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바다를 메우고 건설하는 공항의 경우 예산은 예상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성추행 파문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인해 불거졌습니다.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성추행을 일으키는 바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자,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덕도를 밀어붙임으로써 이 지역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앞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당원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당원을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고 당선시키겠다는 과욕을 부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안을 폐기하고 가덕도에, 즉 부산에 최대 100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선물을 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처럼 공항 명칭을 노무현 공항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의해서 제안됐고 민주당에 의해서 노무현 공항이 탄생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하는 신공항, 지역 발전도 좋지만 경제성과 안정성 등에 있어 혹평을 받는 지역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면 향후 타 지역까지 보상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지역들도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정권 차원에서 선물을 달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인데요. 자,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실사 과정에서 2위를 했던
경남 밀양에 대한 얘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호남 지역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에 버금가는 서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남, 충청, 강원, 지방 곳곳에 산재한 중소형 공항들은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만약 동남권 신공항이 새로 생긴다면 지방 중소형 공항 이용객마저 빼앗아가는, 그래서 몇 개의 지방공항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정작 필요한 제주도 공항, 이 제주공항의 확장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외의 대상입니다. 필요한 일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이런 집권 세력을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말이 없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툼도,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좌파 진영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번에 수십조, 어쩌면 그 이상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이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왜 그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가 지도자는 없고 노무현의 그림자만이 아른거리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철학은 온데간데없고 권력의 화신으로 변한 집권 세력을 보고 있노라면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부산 민심이 있고 그 위에 노무현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집권 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현의 시시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